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NBA가 거의 뭐 몇 경기 안 남았어요. 한 두세 경기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가져온 거는 앞으로 이제 그 플레이오프권 팀들 중에서 여기 좀 동기부여가 있는 애들이 남은 일정이 어떠냐, 뭐 홈경기면 홈경기, 원정이면 원정경기, 또 이제 상대들 중에서 이제 동기부여가 있는 애들은 좀 진하게 표시를 해놓은 셈이에요. 자, 먼저 동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서부보다는 동부가 치열한데, 일단 보스턴이랑 뉴욕이 그 2, 3등 싸움이 있습니다. 이게 상대 전적이 뉴욕이 2대1로 앞서거든요. 그리고 오늘 경기를 해요. 보스턴은 남은 기간 동안 이미 3승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1승만 해도 2등 자리가 확정이 됩니다. 오늘 이겨도 되지만은, 오늘 지고선 약간 좀 추격을 당한다 하더라도 바로 내일 이제 뉴올리언스와의 경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3승 차이다 보니까 보스턴이 남은 경기를 전부 다 져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럴 염려는 좀 적다고 생각이 되기는 하죠. 그리고 이제 뉴욕 니스는 클리블랜드한테도 이제 좀 추격을 당하는 입장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클리블랜드가 한 경기를 더 해가지고 뉴욕 니스가 이제 승률 차이로 앞서 있는 거지만, 오늘 당장 보스턴이랑 경기를 한다. 맞대결도 뉴욕이 이기고 있어가지고 괜찮긴 한데, 아까 잠깐 봤다시피 뉴욕 니스는 앞으로 보스턴, 토론토, 샬럿 전부 다 플레이오프에 대한 의지가 많이 있는 팀들을 만나는 셈입니다. 당장 오늘 경기 보스턴부터 굉장히 빡센 상대예요. 그래서 이게 뉴욕 니스가 잔여 일정에 따라서 역전당할 가능성도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클리블랜드도 열심히 앞으로 해야 되고, 뉴욕 역시 일단 오늘 경기부터 이기고 남은 경기까지 이런 아래 팀들의 도전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제 밑에 있는 애틀랜타, 토론토, 올랜도, 필라델피아, 샬럿 이렇게 5팀은 아직까지도 순위가 확정이 안 됐고요. 애틀랜타가 45승인지라 밑에 있는 43승 팀, 이런 팀들보다는 좀 우위에 있는 거는 맞지만, 남은 일정 동안 클리블랜드와의 리매치도 있고, 애틀랜타도 아주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 토론토 같은 팀이나 필라델피아는 이제 3경기가 남았다든지 일정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이 상대 전적 상으로도 이제 미니리그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이미 애틀랜타가 밑에 뭐 필라나 샬럿보다는 많이 우세해가지고 솔직히 이거를 볼 거는 많이 없지만 상대전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세로에 있는 거대로 애틀랜타가 토론토를 만났을 때 올 시즌 0대4로 안 좋았다. 올랜도한테는 4대0, 필라델피아는 4대0, 샬럿한테는 1대3으로 안 좋았다. 이런 식으로 가로로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팀들이 동률이 되면은 이제 그 중에서 막 미니리그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애틀랜타가 그 사우스 이스트 디비전, 여기서 디비전 우승 가능성이 있어요. 보통 이제 맞대결들을 많이 보지만 애틀랜타는 45승인지라 어지간해서 맞대결을 밀릴 염려가 없거든요. 여러 팀들이랑 다 조합을 해봤을 때. 그러면 애틀랜타는 디비전 우승 타이틀이 있다? 그러면 아마도 이 5등 자리를 사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토론토인데 44승이에요. 앞으로 필라델피아나 샬럿이 얼마나 승리를 추가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토론토는 일단 조금 아쉬워지는 건 이제 맞대결이 살짝 빡세긴 합니다. 그리고 당장 이제 뉴욕 닉스 원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또 1패를 할 가능성이 있죠. 뉴욕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올 시즌 내내 뉴욕한테 안 좋았는데. 그리고 뭐 이제 올랜도한테만 상대 전적이 앞서지, 만약에 애틀랜타가 여기서 미니리그에서 빠져버린다? 그럼 상대 전적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오늘 이제 휴스턴과 맞대결이 있지만 인디애나나 미러키 이런 그 이미 시즌을 조진 팀들을 많이 만나요. 단여 일정이 좋고, 만약에 애틀랜타한테 지금 이제 0대4로 안 좋았는데 애틀랜타가 이 미니리그에서 아웃이 된다. 만약에 남은 토론토, 올랭, 필라, 샬럿 이렇게 네 팀끼리만 보면은 필라델피아는 맞대결이 가장 좋은 편입니다. 만약에 토론토랑 막 동률로 된다고 할지라도 이 디비전 안에서의 승률이나 이런 것들도 앞서는 편이거든요. 컨퍼런스 내에서의 성적은 토론토가 우세한데, 디비전에서의 순위는 이제 필라델피아가 동률이면은 앞설 수도 있어요. 샬럿은 사실상 좀 어렵기는 합니다. 샬럿이 남은 기간 동안 일단 그 열의가 강한 뉴욕 닉스 원정도 남아있는 편이고, 당장 디트조차 어렵기도 하죠. 맞대결은 사실 샬럿이 나쁜 편은 아니긴 한데 애틀랜타가 빠질 가능성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지금 승수 차이 때문에 좀 어려운 셈이 있죠. 필라델피아가 남은 경기에서 좀 자빠져 줘야지 좀 가능성이 열리는 셈인데, 일단 애틀이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고, 토론토는 일정이 조금 빡센 거? 그런 것들이 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가 다크호스로 부상할 수가 있어요. 올랜도는 제가 봤을 때 맞대결도 제일 안 좋고, 디비전 내에서의 성적 이런 것들도 안 좋아가지고, 마지막 게임에 이제 보스턴 좀 힘 빼주기를 바래야 그 경기를 잡아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 뭐 위에 있는 오클라호마, 샌안토니오는 이제 1, 2등이 확정이 됐고, 미네소타, 피닉스 쭈루룩 해가지고 아래에 있는 이런 6등 그리고 7, 8, 9, 10 여기 있는 플레이는
사실상 뭐 변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 팀 정도만 정리를 했습니다. 덴버는 남은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네요. 근데 오클라호마나 샌안토니오나 물론 이제 얘네들이 체급은 있지만 남은 일정 동안 사실 열심히 해야 될 이유는 없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덴버가 얘네들 상대로 얼마나 쉽게 승리를 하느냐. 지금은 막 오늘도 멤피한테도 프렌당하고 막 이러는데 이기는 거는 막 샌안토니오한테도 이기고 그래요. 막 연장 가서 이기고 오클라호마한테도 나름대로 잘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수비 때문에 껄쩍지근하다는 거 그런 게 있고 레이커스는 남은 일정이 일단은 다 이렇게 좀 그 동기부여가 없는 애들을 만나는 셈이지만은 당장 지금 돈치치나 스마트, 리브스, 르브로 이런 애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 그게 일단 가장 큰 변수입니다. 레이커스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시기다 그런 상태고 지금 휴스턴이 굉장히 상승세긴 합니다. 뭐 이런 좀 애들도 좀 이제 의지 같은 것도 살아나갖고 야초 같은 것도 조금 살아나고 수비도 좋고 이런데 일단 필라델피아 빡세요. 그리고 미네소타, 멤피스 이런 애들은 남은 기간 동안 뭐 이제 의지는 많이 없지만 휴스턴 자체 이런 얘네들도 야초가 빠그라지는 날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얘네들도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 덴버는 일단은 지금 이제 5승 2승인지라 레이커스나 휴스턴은 50승이거든요. 그래서 덴버가 일단은 많이 유리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얘네들이 2경기 남았고 남은 팀들이 3경기 남아가지고 혹시라도 한 경기라도 자빠지거나 이러면은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승률상으로도 그렇고 좋기는 해요. 레이커스 얘네들은 이제 덴버, 레이커스, 휴스턴이 만약 동률이 된다? 그러면은 레이커스가 이 3자 구도에서는 가장 승률이 앞서고요. 그리고 이제 디비전 우승 타이틀도 있습니다. 덴버는 아마 같은 지구에 이제 오클라호마가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덴버는 디비전 우승 타이틀이 없는데 레이커스는 그래도 좀 편해가지고 디비전 우승을 사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3자 구도에서 가장 위로 가거든요. 디비전 우승자 자격으로. 만약에 승률이 동률이 되면은. 그래서 레이커스한테는 이런 이점이 있긴 하다. 어쨌든 간에 지금 안 좋은 이런 자원 속에서 많이 승수를 얻어야 되는 그런 게 미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휴스턴. 솔직히 휴스턴은 좀 어려워요. 그냥 상대 성적도 가장 안 좋습니다. 이 3명의 그 3자 구도에서는 2승 5패로 제일 안 좋거든요. 그래서 위 팀들 덴버나 레이커스가 자빠지기를 바라야 되는데 글쎄 덴버는 오클라호마나 산한 상황이 좀 잡아주기를 그리고 레이커스는 얘네들의 지금 라인업 때문에 좀 고생하기를 그런 것들을 좀 바라야 되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미네소타는 이제 상대를 좀 이제 기다릴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겠죠. 자, 일단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은 뭐 남은 기간 동안 뭐 이런 것저런 거 따지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토론토 대 마이애미 경기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토론토는 여전히 열심히 해야 되는 입장인데 마이애미는 이제 10위가 고정이 됐습니다. 이제 4년 연속으로 플레이인에 가게 되는데 뭐 그 이제 아데바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현재 어떤 뭐 수렁에 있고 여기서 이제 열심히 뭔가 좀 해답을 찾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근데 이제 토론토한테는 올 시즌 내내 약했습니다. 마이애미가 올랜도한테도 아마 5전 전패인가 그렇고 토론토한테도 3전 전패잖아요. 이게 보면은 마이애미는 이런 팀들한테 약한 것 같아. 토론토, 올랜도 딱 이제 길쭉길쭉하고 어느 정도 이제 수비 기본 베이스가 좀 있는 편이고 외곽보다는 인사이드를 많이 파는 특히 이제 인사이드 시도가 많은 팀한테 약한 편인데 이런 것들을 원래 켈레 웨어랑 아데바요를 둘이 막 써가지고 이런 것도 좀 만회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앞쪽에 있는 수비 라인이 좀 약한 것 같기는 하다. 그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즌 내내 올랜도, 토론토 이런 팀들한테는 좀 약했다는 거. 둘 다 좀 성향이 비슷한 면이 있죠. 3점 같은 거 많이 안 쏘고 인사이드 많이 파고. 근데 그 중에서도 토론토가 이 공수양면에서 조금 더 저는 윗밸런스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토론토 요즘 야투 같은 거 굉장히 잘 꽂힌다고 하고 특히나 그냥 뭐 직전 맞대결 때 그때는 마이애미가 정말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또 한 번 이제 95대 121로 막히고 말았습니다. 올 시즌 내내 맞대결을 마이애미가 그렇게나 오바팀인데도 토론토가 이렇게 통제를 해왔다고 했었거든요. 다 이제 100점 미만으로 90점대로 묶고 그랬다. 이게 세 번째나 나오다 보니까 당장 내일 경기 솔직히 마이애미 이제 뭐 열심히 할 이유는 없어졌는데 앞으로 뭔가 이제 좀 플레이인에 앞서서 재정비를 하기 위해 뭔가 다른 시도를 한다더니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은 토론토가 늘 잘 막아왔다는 거는 이런 게 제일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더 양상이 되게 많죠. 내일도 240이나 받았습니다. 저는 지난번 경기 그냥 그 전에 기조랑 똑같이 갔거든요. 토론토 쪽이랑 언더를 보겠다. 근데 이 중요한 경기 토론토는 오늘도 되게 중요해요. 마이애미 스탠스가 궁금해. 마이애미가 사실 플레이인 준비를 위해서 사실 뭐 부상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좀 변화된 면모를 보기 위해 이것도 실험하고 저것도 실험해볼 수 있고 그래가지고 좀 어렵긴 한데 일단은 요즘 마이애미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실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 뭐 변하지 않고 있고 공격 같은 것들도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냥 빨라가지고 잘 되는 셈이지. 반대로 토론토 같은 경우는 공수양면에서 굉장히 좋은 면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난 그래가지고 얘네들 그냥 또 붙으면은 또 그냥 지난번이랑 같은 그림 보고 싶기는 해.
그냥 시즌 내내 마이애미가 이런 유형한테 약했다는 거 그런 게 제일 많이 들어왔고요. 마이애미가 그렇게나 빠른 팀인데 매번 이제 100점을 못 넘겼다? 솔직히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늘 약했다는 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기는 해. 사실 올랜도랑 마이애미 이 구도에서는 오바 게임도 몇 번 있었어요. 근데 토론토랑 마이애미 이 구도는 모든 경기가 토론토가 마이애미를 100점 미만으로 묶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쯤은 마이애미가 이런저런 시도를 하면서 오바가 날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저는 토론토 쪽이나 언더 보는 시각은 비슷할 것 같아요. 오늘도 토론토는 당연하게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경기다. 혹시라도 애틀랜타를 잡을 수도 있고 혹은 밑에 팀들에서 6위 자리에 도전하는 걸 막아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토론토는 반드시 이겨야 되고요. 저는 뭐 토론토 쪽 보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언더도 그래도 볼만은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워싱턴 대 시카고인데 이것도 리매치입니다. 당장 직전 경기 때는 페이스가 108.5로 굉장히 좀 빠른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워싱턴이 경기 초반부터 야투가 굉장히 안 풀렸던 경기입니다. 저는 그 경기를 앞두고 이거는 시카고가 무조건 이기는 경기이기는 하다. 왜냐, 워싱턴이 지금 이제 인디애나랑도 이제 그 1승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맞대결도 워싱턴이 아마 이긴 적이 있어가지고 애매할 거야. 그래서 워싱턴은 현재 이제 탱킹 레이스 전체 1등, 인디애나랑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거든요. 매번 말하지만 얘네들 지금 이제 보호픽도 1에서 8픽 걸려있기도 하고 무조건 이제 좀 더 높은 순위를 사수를 해야죠. 당장에 탱킹 레이스 전체 1등은 6픽에 걸릴 확률이 아예 없습니다. 저는 저번에도 올 시즌 드래프트 풀상으로 1에서 5픽까지는 그래도 뭐 이런저런 이름들이 많이 나왔던 애들이다. 근데 6픽, 7픽 여기서부터는 사실 이 인지도가 많이 좀 떨어지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탱킹 레이스 1등이랑 2등의 차이는 6픽에 걸릴 확률이 발생을 한다 이건데 시즌 내내 이렇게 열심히 탱킹을 하고 만약에 6픽에 걸린다 그러면은 보람이 좀 없을 것 같거든요. 올 시즌 일단 드래프트 1, 2, 3순번은 되게 고정적인 엄청 탑 유망주들이고 4, 5번 픽도 나쁘지 않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좀 드래프트 풀이 좋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워싱턴 이거를 좀 사수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올 시즌 같은 이런 1에서 5픽까지 다 쓸만한 와중에 6픽에 걸릴 가능성 이게 20%나 되거든요. 이거로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져야 되는 경기일 것 같고 근데 제가 지난번 경기도 이 시카고의 상태 때문에 애매하다고 했었어요. 그날도 시카고는 라인업이 좀 부실했습니다. 오늘도 보면 길이나 부젤리스 없고 막 이러잖아요. 지난번 경기 때는 패트릭 윌리엄스나 딜링엄 이런 애들이 벤치에서 막 20점씩 꼽아주고 이래가지고 좀 편하게 갔던 건데 그날따라 워싱턴이 얘네 그래도 질 때 지더라도 막 3점 같은 거 꽂힌다든지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경기는 워싱턴이 되게 좀 매가리 없이 자빠졌었는데 오늘 경기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려고 열심히는 할 것 같아. 내일도 일단 뭐 결장 많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또 한 번 시카고 쪽으로 보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는 얘네들의 맞대결도 지난번 경기 솔직히 워싱턴이 말이 안 되게 안 터졌어요. 근데 솔직히 다시 붙으면은 그냥 워싱턴이 본인들의 모습은 보여줄 수도 있기는 해. 오늘도 247이라 지난번이랑 크게 다를 바 없는 기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더오버는 사실 갈만한 건 못 되지만 뭐 저는 시카고 쪽으로 보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지난번처럼 똑같은 6.5인데 그때처럼 편하게 이길지 이런 거는 변수지만 지난번에 아주 무난했었죠. 경기 초반부터. 일단은 시카고 쪽으로 보기는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헨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워싱턴이 저번에도 브루클린한테 3분 남기고 이기다가 남은 3분 동안 엄청난 패작을 했거든요. 심지어 경기가 이제 많이 기울었던 굳이 막 파울 작전 안 해도 되는 그런 점수 차에서도 파울 작전까지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그때 딱 이제 6점 차로 이겼었거든요. 이 6.5라는 게 파울 작전 생각하면 워싱턴이 그때 브루클린전 모습을 생각하면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워싱턴이 져야 된다. 여기에 조금 더 힘 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브루클린 대 인디애나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도 탱킹 매치예요.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시각이 다른 게 뭐냐면은 인디애나가 탱킹 레이스 2등, 브루클린이 3등인데 2승 차이가 납니다. 남은 일정 동안 둘 다 이제 좀 이길 수 없는 상대들을 만나는 셈이기는 해요. 당연히 뭐 져야 된다는 당위성도 있고. 근데 이게 2승이나 여유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워싱턴이 만약에 혹시라도 한 경기라도 이긴다. 그러면 인디애나 그거를 받아먹을 수 있거든요. 얘네들 맞대결상으로도 워싱턴이 2번 다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백투백일 때. 아마 근데 저번에 찾아보니까 이게 탱킹 레이스는 여기 뭐 유타 같은 서부 팀들도 있기 때문에 막 디비전이나 컨퍼런스 이런 걸 따지기가 어려워가지고 동률이면은 그냥 코인 토스로 한다고 하더라고. 내가 그것까지 몰랐는데 인디애나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워싱턴이 남은 기간 동안 혹시라도 이겨가지고 코인 토스로 갈 가능성. 그러면은 받아먹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워싱턴이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는 하다. 그래서 브루클린이랑 인디애나 이게 좁혀질 가능성이 굉장히 적거든요. 만약에 오늘 인디애나가 이긴다고 할지라도 브루클린은 뭐 똑같이 20승이고 인디애나는 19승이니까 남은 일정 동안 인디애나가 이길 수가 없는 상대들이요. 만약에 같은 뭐 탱킹에 대한 이런 열의가 있다든지 그런 팀들이 아니어가지고 솔직히 오늘은 인디애나가 이겨도 상관없는 경기이기는 합니다. 만약에 근데 브루클린은 오늘 경기를 뭐 잡는다? 그러면은
얘네들 21승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타나 세크라멘토 이런 팀들이랑 또 이제 동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 한에서는 여태까지 보여준 거는 브루클린이 되게 이 탱킹 의지를 많이 안 보였었습니다. 근데 직전 경기 때도 살짝 이제 미러키한테는 탱킹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거든요. 나는 그 경기도 미러키랑 브루클린은 이거 브루클린이 이길만하다, 역배 보겠다 말했었는데, 근데 그 경기도 마지막에는 살짝 탱킹 의지가 보였었어요. 난 이 경기는 좀 많이 애매한 것 같아. 이 경기는 브루클린이 혹시라도 이긴다? 지금 올 시즌 내내 그래도 어떻게 3등을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탱킹 3등 자리를. 만약에 오늘 경기 이겨버리면은 21승이 되는 순간 이런 팀들이랑 코인 토스로 가게 됩니다. 아까 봤다시피 이 3, 4, 5의 차이. 그 탱킹 이닉스 3등은 일단은 8픽, 9픽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4등이나 5등 같은 경우는 이제 8픽, 9픽에 걸릴 가능성이 생긴다. 그리고 이제 3등까지는요. 1픽에 걸릴 확률이 똑같거든요. 4픽부터는 이게 1픽에 걸릴 확률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것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탱킹 레이스 3등 자리를 사수하는 거는 꽤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브루클린이 이거는 인디애나한테 이겨서 좋을 게 전혀 없다. 이거는 결국에 이 브루클린이 얼마나 탱킹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느냐 싸움 같거든요. 어차피 이거는 뭐 경기 전술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쓸모가 없는 경기니까. 왜냐면은 양 팀이 지금 결장자가 합해가지고 인저리 리포트에 등록된 게 20명이래요. 이런 경기는 분석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는 이제 조금 더 경기에서 이제 좀 퀄리티를 보인 건 인디애나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뭐 그렇다고 믿을 것도 아니고, 브루클린도 보면은 이제 빅맨 쪽의 결장이 상당히 많고요. 뭐 리델이나 트레븐 스캇은 난 누군지도 모르겠어. 말라키 스미스도 거의 뭐 못 보던 놈이고. 이래가지고 사실 나는 라인업 자체는 인디애나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는 생각도 있고, 오늘 경기 사실 인디애나는 이기나 지나 별로 상관이 없다. 난 그래서 약간 인디애나 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브루클린이 근데 또 이런 건 있지. 마지막 홈게임이다. 이런 것도 있기는 하고.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이거는 좀 여태까지 보여준 탱킹에 대한 의지, 현재 순위 이런 것들을 보기에 브루클린이 좀 이거는 이기면 안 되는 게 더 큰 것 같은데, 인디애나 솔직히 이기나 지나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만약에 워싱턴이 남은 기간 동안 자빠져 주면 몰라. 근데 여지껏 해온 꼬라지를 보세요. 그러지가 않았잖아. 그래서 워싱턴은 남은 기간 동안 무조건 지려고 발악을 할 거고, 인디애나가 받아먹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나는 오늘 경기는 좀 브루클린이 조금 더 탱킹을 져야 되는 입장은 더 센 것 같은데, 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단순히 경기에서 보여지는 것만 봐도 저는 브루클린이 딱히 막 메가리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서, 오히려 인디애나가 얘네들은 제대로 하면 이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인디애나가 더 받아요. 여태까지 보여준 걸로도. 나는 오늘 경기는 이거는 브루클린을 못 보겠어. 여지껏 저는 탱킹 레이스 상으로 막 인디애나가 무조건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일단 현재 순위상으로도 인디애나가 브루클린이랑 이미 2승 차이면 오늘 경기 이긴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1승이 남은 거잖아요. 뒤집힐 염려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브루클린은 오늘 경기를 이겨버리면은 유타나 세크라멘토랑 코인토스로 가되는 그런 변수가 생긴다. 참 이게 브루클린이 매번 말하지만 작년에도 1라운드 픽이 4장이나 있었는데 탱킹을 그렇게 빡세게 안 했거든요. 올 시즌도 약간 그런 면모가 많이 안 보여. 경기 끝까지 최대한 이기려고 열심히 하는 것들을 많이 봐왔어. 근데 직전 경기 미러키와의 경기 마지막은 조금 달랐거든요. 난 그런 게 좀 변수인 것 같아. 이 브루클린의 스탠스 파악이 좀 어렵다. 저는 그래서 오늘은 이거는 인디애나를 막 편하게 지는 쪽으로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좀 있네요. 언더 생각 중인데 솔직히 언더버는 뭐 별로 그냥 애들 많이 빠지니까. 그리고 인디애나 생각보다 페이스 빠르거든요. 브루클린은 저번 경기 워싱턴전은 꽤나 빨랐는데 직전 미러키전은 페이스가 되게 느렸어요. 그래서 사실 뭐 이 브루클린의 페이스 같은 것들은 좀 파악이 안 되고, 멤버가 저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대입하기가 어렵고요. 언더버보다는 그냥 저는 뭐 인디 쪽으로 바라보고 싶은 경기이긴 합니다. 과연 브루클린이 얼마나 지는 작업을 할지 그런 게 관건이네요. 여태까지 보였던 그런 탱킹 계산으로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경기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뉴욕 닉스 대 보스턴 경기입니다. 아까 이제 잠깐 봤다시피 양팀 다 되게 뭐 좀 이제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순위 싸움 상으로 사실 보스턴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오늘 만약에 진다고 할지라도 내일 이제 뭐 뉴올리언스한테 이기면 되기는 돼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도 지고 맨 마지막 경기 이 열의가 대단한 올랜도를 만난다? 그러니까 가급적 보스턴은 빨리 이기고 애들 좀 쉬게 해주는 게 마음이 편하긴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보스턴은 순위가 확정되면은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는 팀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반대로 뉴욕은 오늘 보스턴전이 일단 험난하고, 앞으로도 토론토, 샬럿 본인들보다 아래 순위긴 하지만은 이 남은 기간 동안 열정이 가득한 팀들을 만나는 셈이다. 그래서 뉴욕 닉스는 일정이 더 빡세요. 그리고 이거는 뭐 또 이런 것도 있죠. 오늘 보니까 테이텀 빼고는 남은 선수들은 전부 다 지금 퀘셔블에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여태까지 맞대결 뉴욕 닉스가 보스턴한테는 많이 졌었는데, 근데 이제 당장 작년에 얘네들이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만났었죠. 그때는
이 딱 이제 테이텀이 부상당하고 나서 그때부터 보스턴이 무너졌었고 뉴욕 니스가 올라가긴 했지만은 정규 시즌 맞대결은 매번 약했다. 그리고 올 시즌 보시면 이제 날짜들이 대부분 이제 뭐 테이텀이 복귀하기 전입니다. 뉴욕 니스가 이긴 거는 보스턴의 전력이 조금 별로일 때 그때가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일은 보스턴이 이 어떤 선수들을 뛰게 하고 쉬게 할지는 아직까지는 좀 나온 게 없습니다. 내일 경기를 조금 쉬엄쉬엄 하고 뉴올리언스전은 좀 더 쉬운 상대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느냐 아니면 내일 그냥 맞짱 떠가지고 여기서 그냥 뭐 발라버리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한 경기라도 더 쉬는 게 맞긴 한 것 같거든요. 그냥 뭐 여태까지 경기도 쭈루룩 계속 있었으니까 주전들 쉬게 해주고 뉴욕 니스도 열심히 할 거라서 굳이 뭐 이런 리스크 만들지 말고 하자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풀전력으로 보태면 지금 보스턴이 더 좋아 보이긴 했었어요. 뉴욕 니스도 요즘에 바로 직전 애틀랜타전도 그렇고 그전 경기들도 그렇고 생각보다 좀 쫀쫀하게 재밌게 합니다. 직전 경기도 뭐 이제 브런슨이 클러치 때 중요한 면모를 많이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었었고 딱 이제 플레이오프 모드로 많이 좀 돌입한 게 보이긴 하는데요. 제가 근데 그전에도 이제 애틀랜타 전까지만 해도 시카고나 멤피스 그전에 휴스턴, 오클라호마, 샬럿 이런 팀들한테 3연패 중이었잖아요. 3연패를 박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탱킹 팀들 멤피스, 시카고 이런 약팀들 만나가지고 아주 뭐 크게 제압을 하면서 2승을 한 건데 이게 명확하게 뉴욕 닉스가 폼이 돌아왔다 이렇게까지 보긴 좀 어렵다고 했었었죠. 반대로 보스턴은 최근에 그냥 뭐 8경기 동안 7승 1패 다 알고 있고 그 중에 애틀랜타한테 한번 진 적이 있지만 애틀랜타는 원래 뭐 상성도 안 좋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뭐 샬럿 같은 열심히 하는 팀, 마이애미 뭐 이런 팀들 뭐 제압해 가면서 좋은 면모도 많이 보여줬었어요. 뭐 오클라호마까지 제압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 저는 보스턴이 좀 더 꾸준하고 좋은 이런 구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일단은 보스턴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아까 봤던 이런 맞대결이라든지 제가 뭐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런 것들 테이텀이 부상에서 복귀하기 전과 부상 복귀한 후 이런 것들 차이를 보면은 보스턴 이후가 조금 더 이제 오바 기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얘네들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기록들을 많이 살펴봤는데요. 페이스도 현재 이제 최근 7경기 동안 30등 29등 리그에서 가장 느린 팀들 간의 경기고 그리고 이제 야투 시도 같은 것들도 뉴욕 닉스가 25등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보스턴도 23등이고요. 그리고 야투 시도 이 부분에서도 뉴욕 닉스가 28등, 보스턴이 이제 25등. 둘 다 자유투도 되게 좀 적다는 거죠. 상대 이제 야투 같은 거는 81.6kg 뉴욕 닉스가 두 번째로 적게 통제를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보스턴도 뭐 중위권 정도에 있고요. 그리고 자유투를 내준 것도 보스턴이 두 번째로 적어요. 뉴욕 닉스는 중위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카테고리 상으로 득점 관련된 카테고리 상으로 다 이제 좀 그 언더 양상을 보이는 팀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얘네 둘이 붙으면은 엄청 막 치열하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갖고 경기 양상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틀 자체는 페이스, 뭐 야투, 자유투 이런 득점에 관련된 부분들이 전부 다 좀 그래도 낮은 팀들끼리 붙는 셈이긴 하다. 얘네들이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지표 이런 것들은 조금 뻥튀기가 되어 있는 게 뉴욕 닉스는 당장 멤피나 뭐 시카고 이런 팀들한테 130점씩이나 박았었습니다. 보스턴도 이제 미러키전 143점, 마이애미전 147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좀 뻥튀기가 된 거거든요. 둘은 지금 좀 느린 팀들에 속하고 낮은 기준점이지만 그래도 저는 언더 방향으로 봐야 된다고 보긴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은 휴스턴 대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둘 다 뭐 현재로는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는 팀들끼리 붙는 셈이에요. 자, 휴스턴 직전 경기 이제 피닉스한테도 올 시즌 내내 강했었고 작년부터 지금 7연승을 달리고 있다. 근데 경기 시작하자마자 막 24대 0 런을 쳐맞았잖아요. 근데 그 경기에서는 간만에 오펜리바를 24개나 잡았습니다. 상대한테는 뭐 자유투를 너무 많이 줬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은 특히 이제 벤치에서 요즘 사실 야투 같은 거는 타리스나 오코기가 별로 좋지는 않은데 간만에 그래도 이슨이 조금 좋은 날이었고 이런 에너지 레벨로 거기서부터 가져온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4쿼터 때 아예 뭐 종집으로 찍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멘 탐슨이나 듀란트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아멘 탐슨과 듀란트 지금 이제 윈쉐어 리더라고 합니다. NBA에서 이제 승리 뭐 기여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스가나 요키치 뭐 이런 팀 이런 애들이 좀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듀란트가 4등, 뭐 아멘 탐슨이 5등에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시즌 내내 뭐 경기 중간중간 뭐 기복도 있고 막 이러지만은 큰 틀로 봤을 때는 공수양말에서 이 휴스턴에 특히 대단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요즘에는 아멘 탐슨이 진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냥 수비는 마스터급인데 공격에서도 그래도 1인분은 꼭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3점 같은 거는 여전히 별로 없지만은 인사이드에서 확실한 마무리 능력 받아먹기라든지 커닝이라든지 또 이제 좀 머리 써가지고 비어있는 동료한테 빼주는 것도 좋고요.
듀란트는 조금 오락가락하지만 뭐 지표로는 저렇게 찍히더라고. 요즘엔 자발이나 생군 이런 애들도 그 전보다는 좋아진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휴스턴이 괜찮기는 해요. 여기다 뭐 홈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좀 7연승으로 좋은 분위기 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반대로 필라델피아는 얼마 전에 뭐 샌안토니오 디트 이런 팀들한테도 지기도 했고 좀 상위권 팀들한테 진 거지만은, 그냥 지금도 이제 엔비드나 조지가 복귀를 했고 막 맥시도 있지만은 모래알이죠. 나는 맥시가 이거보다는 올 시즌에 좀 더 잘할 줄 알았는데 시즌 초반에 갈린 게 컸는지 부상 이후로는 야투 같은 게 그렇게 살아나지가 않네. 지난 경기는 전반전에 빵점이었었거든요. 웬비가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에 아웃이 됐는데도 그런 경기도 이제 필라델피아가 좀 졌었으니까. 엔비드는 34점이나 박았습니다. 아마 자유투 되게 많이 뜯었을 거예요. 이 경기도 언더오버에 관련된 거는 일단 휴스턴 기본적으로 느린 팀이고, 저는 필라델피아가 그날 편차가 크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엔비드가 있는 날은 페이스가 그렇게 빠르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공격에서 확실한 역할이 있는 선수예요. 잡빙 같은 거 되게 잘해주고 확률 높은 공격, TS 같은 게 효율성이 좋은 선수인데, 얘가 이제 하프코트 넘어오는 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공전개 같은 거 좀 어렵기도 하고, 필라델피아는 저는 엔비드가 있는 날에는 이런 퀵샷 하는 거를 좀 어렵게 느끼거든요. 나는 그림상으로는 좀 언더 생각이 들기는 해. 그 변수 중에 하나는 엔비드가 얼마나 많은 자유투를 뜯는 거냐. 저는 그거인 것 같아요. 요즘에 폼상으로는 휴스턴이 좋고 둘 다 열의는 가득하지만 올 시즌 내내 보여준 거나 그런 걸로는 휴스턴이 조금 더 좋은 것 같다. 3.5는 솔직히 핸디값은 잘 모르겠거든. 이건 치열할 수도 있어. 그냥 그만큼 휴스턴이 좀 믿음이 좀 적기는 해. 그건 많은데 저는 승리하는 방향은 휴스턴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요즘엔 여기 있는 것처럼 공수 양면에서 그래도 좋아진 것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스 대 레이커스 경기 있습니다. 자, 요 경기는 내일 이제 좀 공백이 많이 문제죠. 저도 아마 내일 아침 방송은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골스는 여러 선수들이 지금 이제 부상이나 뭐 이런 것들로 빠져있는 상황이고, 커리나 산토스가 캐셔블이라고 합니다. 커리가 바로 직전 경기 때도 뛰었으니까 그 하루 정도 텀이 있으면 그냥 뛰기는 했거든요. 근데 어차피 골스는 이미 순위가 거의 뭐 확정적이니까, 그래갖고 굳이 뭐 무리시킬 이유는 없기는 해요. 그래서 내일은 뭐 포르징기스도 못 뛴다고 하고 굳이 막 이기려고 노력할 것 같지는 않기는 합니다. 겉보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반대로 레이커스 내일 일단은 르브론이 일단은 퀘셔너블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르브론은 그래도 뛸 수 있을 걸로 보이고, 그리고 스마트도 지금 퀘셔너블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레이커스가 조금 더 힘을 좀 싣긴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양 팀의 이런 좀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레이커스인데, 제가 이제 르브론, 스마트, 그리고 돈치치, 리브스 이렇게 좀 많이 나눠 봤었잖아요. 이렇게 해봤을 때 스마트나 르브론이 있고 돈치나 리브스는 없는 경우는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플러스 12.00이나 되거든요. 르브론과 아이들 모두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 일단 이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바로 밑에 있는 다 없는 경우랑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마이너스 18.3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르브론이랑 스마트가 둘 다 뛰면은 그래도 조금 괜찮긴 할 거다. 제가 저번에도 그래도 르브론 혼자 뛰는 경우, 그래도 코트 위에 르브론이 있는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더라. 언더로 가지만은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더라. 이런 것들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골스인데요. 저는 여기 일단 그 커리, 포르징기스, 산토스 뭐 이런 애들 넣어봤어요. 아무래도 이제 포르징기스가 껴있으면은 그 전에 막 옛날에 있는 막 그 버틀러 뛰던 시기 그런 거는 자료가 없어지게 되니까 좀 볼만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예상 라인업처럼 막 멜튼이나 디그린 이런 애들은 뛰는 경우, 대신에 커리, 포징, 산토스 이런 애들이 지금 퀘셔너블이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봤더니 이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이 찍히더라고요. 이게 표본이 122면 보면 많은 건 아니지만은 포르징기스가 뛰고 있는 거를 생각하면은 그 기간으로 한정하면 이게 그래도 좀 있는 표본이거든요. 보니까 커리, 포르징기스, 산토스까지 없는 경우 이게 마이너스 값이 되게 크더라고. 특히나 공격이 아주 안 풀릴 거다. 저는 여러 차례 올 시즌 이제 커리를 두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드렸었죠. 커리가 있고 없고는 보통 이제 공격에서 많이 좌우되는 부분들이 있더라. 생각보다 수비 영향력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고, 그전에는 한 20점가량 언더로 갔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내일 커리 옆에다가 막 산토스도 없고 포르징기스까지 없다 이러면 골스의 공격이 좀 많이 좀 저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가 내가 봤을 때는 일단은 언더 같은 거 볼만할 것 같기는 해. 이게 골스의 좀 페이스 같은 게 문제인데, 커리가 없어지면은 커리가 쉬는 날에는 3점에 이런 공간 창출 같은 게 많이 떨어지기는 해요. 그런 것도 있고, 일단 레이커스 기본적으로 돈치치나 리브스 없으면은 잡빙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들고 기본적으로 페이스가 느린 팀이고 야투 시도도 적은 팀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만약에 커리나 산토스가 빠진다? 그리고 이제 뭐 레이커스 쪽에서는 뭐 예를 들어 스마트가 뛰든 안 뛰든 간에 언더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현재 빠져있는 자원들로도 양팀이 공격 재능들은 꽤 빠지는 편이다. 커리도 저는 빼줄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그리고 레이커스가 오히려 지금 프렌을 받았는데 물론 골스 원정 어렵긴 하지만 레이커스는 일단 이겨야 될 당위성은 되게 크거든요. 네, 남은 일정이 다 이제 그 동기부여가 없는 팀들이긴 하지만 다 이제 남은 경기 홈 경기고 오늘 골스전도 저는 꽤나 해볼만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어쨌든 레이커스 이제 뭐 덴버로 혹시나 따라잡을 수도 있는 거고 휴스턴의 추격을 받고 있다. 휴스턴이랑 만약에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홈 어드밴티지를 지킬 필요는 있잖아요. 레이커스는 열심히 해야 되는 입장이라 가지고 저는 한번 레이커스 프렌이나 언더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물건은 몇 경기 없는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시내티 대 마이애미 시작인데 레트 라우더랑 맥스 마이어라고 하고 저는 뭐 레트 라우더랑 신시내티가 키워볼 만한 그런 선발이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여러 이제 어린 선발 중에서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 사실 뭐 올 시즌 뭐 텍사스전은 6이닝 무실점으로 좋은 경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여태까지 얘는 나왔을 때 사실 못한 적은 많이 없기는 해. 그래서 일단 선발 강점은 맥스 마이어보다는 라우더가 조금 더 있다. 아마 마이어가 저번 등판이 그때 양키스전 웨더스랑 만나는 경기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도 저는 이게 웨더스보다는 그래도 마이어보다는 웨더스가 조금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막스 마이어는 작년에 시즌 초반에 부상당하기 전에 그때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때 말고는 그리 뭐 잘한 적은 많이는 없긴 했었어요. 뭐 요즘에 빠따 같은 거는 사실 이제 마이애미가 올 시즌 전체적으로 조금 더 좋은 느낌이 있었는데 신시내티가 이제 팀으로서의 완성도는 조금 더 높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겨야 될 때 해주는 것들 막 그런 것들 좋게 봤던 것 같아. 당장 뭐 이 경기는 솔직히 뭐 마음에 많이 확 들어오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신시내티가 조금 더 우세하다고 보고는 있고요. 레트라우더가 이게 좀 얼마나 고전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얘는 나올 때 못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반대로 맥스마이어는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는 선발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어서 저는 뭐 7.5 받았으면 오바도 조금 생각하고는 있는데 그거보다 그냥 신시내티 쪽 바라보는 게 나은 것 같긴 해요. 굳이 이거를 역배 받은 이유는 난 좀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 그 다음은 이제 어슬렉스 대 양키스 경기입니다. 스프링스랑 웨더스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웨더스 등판 때 얘가 사실 뭐 잘한 건 아니었어요. 그날도 볼넷 3개나 주고 사실 공은 좋아. 가지고 있는 공 같은 거는 좋은데 좀 이제 재구 리스크가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좀 길을 못 펴고 있는 와중에 있거든요. 양키스가 데려온 거는 나쁘지 않은데 과연 이제 얼마나 잘 가동을 할지 그런 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제프리 스프링스 얘는 작년에도 그래도 어슬릭스를 지탱했던 선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그 불펜에서 선발로 전업을 한 건데 되게 단단합니다. 일단은 얘도 또 양키스한테도 굉장한 강점이 좀 있어요. 여태까지 이제 막 보통 이제 불펜으로 많이 나왔지만은 선발로 나와서 양키스한테 6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 5.2이닝 무실점 이런 식으로 양키스한테는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양키스 상대를 잘해주고 있는 친구예요. 이게 그냥 어디까지나 양키스에 빠따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그게 제일 큰 변수 같죠. 아직까지도 두 자릿수 안타를 친 날이 하루도 없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반대로 어슬렉시스는 그때 휴스턴과의 시리즈 때 되게 좀 온탕과 냉탕을 많이 오갔던 게 있었는데 그래도 빠따가 좀 풀리는 날에는 기대했던 면들 좀 보여주고 있긴 하잖아요. 나는 이거는 그냥 갈만한 매치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본다면은 이게 어슬렉스의 이게 역배 배당이 그래도 좀 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거는 양키스를 편히 볼 경기는 아니다. 전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다음 디트 대 미네소타인데 플레어티랑 믹 에이블이네요. 솔직히 뭐 선발로서는 둘 다 뭐 그닥이라고 보입니다. 믹 에이블 가지고 있는 공은 좋아요. 얘가 작년에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데뷔를 했었는데 근데 제구가 문제거든요. 필라델피아 처음 올라와서는 첫 경기부터 되게 잘했어요. 근데 이 마이너리그 때부터 꾸준히 제구가 문제였고 그 뒤로도 그런 제구로 인한 계속해서 위기 주는 거 그러다 큰 거만 맞고 대량 실점하는 거 이런 게 문제였는데 딱히 지금 뭐 이적해서도 뭐 나아진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경기 동안 3.1이닝 5실점, 4이닝 4실점 이렇게 했던데 두 경기 동안 이제 7.1이닝 동안 볼넷이 7개예요. 그래서 제구 문제도 있고 아마 장작을 많이 쌓을 거다. 그런 리스크가 좀 있고요. 뭐 플레이오티도 올 시즌에는 뭐 별로인 건 똑같네요. 얘도 8.1이닝 동안 볼넷 8개에다가 사실 이제 전성기는 좀 옛날이죠. 2019년 그때가 최전성기였었고 그 뒤로는 그렇게 막 좋은 모습을 많이 못 보여줬는데 뭔가 디트 와서는 좀 좋아졌다가 글쎄 올 시즌도 시작이 좀 좋지는 않다 뭐 이런 건 있는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디트롱 미네소타 원래 같으면 당연하게도 디트가 좀 더 윗별로 봐야 되는데 야 이게 미네소타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괜찮아요. 물론 이제 많은 애들을 팔고 했고 하지만 뭐 트레버 라나크 이런 애들은 남아있긴 했는데 그런 애들이 왜 이렇게 잘하지? 저는 미네소타 올 시즌 무조건 중부지구 꼴찌를 할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지금 승수로는 디트로이트보다 2승이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디트로이트의 빠따도 참 개차반인 것도 보이고 이건 둘 다 선발도 별로인 것 같고요. 난 이거는 원래는 좀 미네소타의 역배나 오바 같은 걸 생각하는 경기인데 야 근데 이게 디트로이트 빠따 때문에 오바도 시원치 않네. 지금 가장 큰 리스크는 디트로이트의 빠따 같아요. 만약에 좀 디트로이트가 그래도 장작을 쌓으면서
한 번은 쳐주겠지 이렇게 보는 분들은 굳이 뭐 역배를 보실 이유는 없지만 전 이것도 정배 메리트 디트를 쉽게 볼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 당장 지난번에도 스쿠바 경기 때도 나는 이거 디트가 쉽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그 경기 때도 디트가 졸라게 못 쳤었죠. 미네소타는 스쿠바한테도 점수나 꽤나 뽑기도 하고. 그 다음은 애리조나 대 매치인데요. 이로드랑 맥클레인입니다. 얘네들 아마 그 베네수엘라 대 미국 이 WBC 결승 매치업일 거예요. 그때도 이로드가 못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막상 시즌은 지금 되니까 두 경기 동안 5이닝 실점, 7이닝 무실점 피칭. 사실 근데 구속이나 막 크게 아주 막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어쨌든 간만에 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얘는 보스턴 시절에도 되게 좀 좋았던 선수였었어요. 그때 약간 보스턴이 암흑기였는데 그때 이제 선발에서 좀 지탱해주던 놈이었다. 아주 뭐 짬바가 없는 놈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간만에 좀 부활하는 시즌 느낌이 좀 있습니다. 두 경기밖에 안 했지만은. 그리고 매치 놀란 맥클레인 작년에 여러 이제 좀 신인 선발들을 테스트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던 선발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결승전 선발로도 나오고 막 그런 건데 근데 막상 시즌 들어가니까 그렇게까지 막 좋은 면모는 아직은 없어요. 작년에는 이닝도 잘 먹어주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뭐 삼진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이제 뭐 정통파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한데 글쎄 이것도 애리조나랑 매치 받자 좀 생각보다 많이 달라요. 애리조나가 생각보다는 못 치고 있고 매치는 기복이 좀 크다. 졸라 못 치더니 갑자기 샘프전에서는 잘 쳤는데 또 이제 애리조나와의 시리즈는 은근 또 안 터지고 있습니다. 원래 같으면 애리조나는 이 뭐 좀 마운드가 약하고 빠따로 힘을 내야 되는 팀인데 올 시즌에는 빠따가 좀 그냥 전향이죠. 그래서 나는 이것도 매치가 이렇게 정배를 받을 정도인가? 어쨌든 이로드가 나쁘지 않더라고. 과연 그게 얼마나 오래 갈지 그런 친구지만은 지금 당장에는 이거 애리조나 이 정도 두 배가 넘는 배당 받는 건 좀 에바 같은데 이런 느낌을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역배 보는 경기가 되게 많은데 이게 그 프렌이 1.5 프렌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다 가려면 2.5 프렌을 가는데 그런 거는 갈 수가 없고 배당이 1.2짜리인데 그래서 그냥 저는 뭐 또 애리조나 역배 생각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다 이게 역배 봐야 돼 어떻게 된 게. 그 다음에 화싹 대 켄자 경기인데 앤서니 케이랑 세스 루고. 앤서니 케이가 아마 저 일본 야구인가 우리나라에서 뛰다가 이렇게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잘 모르는 선수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보니까 이닝도 많이 안 먹고 뭐 적당하게 그냥 해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 저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스 루고 그 이제 켄자로 넘어간 첫 시즌 그때 되게 잘했습니다. 사이영 아마 순위권에 있었는데 근데 작년에는 조금 아쉬웠죠. 4.15밖에 안 됐고 시즌 중반부까진 괜찮다가 그 다음에 확 안 좋아지더니 뭐 이제 온전히 시즌을 펼치지도 못했었다. 첫 시즌 때 200이닝 가까이 먹었나 그랬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이닝도 많이 못 먹었고 출전 경기 수가 적었다. 근데 올 시즌에는 바로 좀 이제 회복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6이닝 무실점, 5.1이닝 2실점 이런 식에다가 그리고 화쌍한테도 굉장히 강했었어요. 얘가 본격적으로 선발로 나선 이후부터 화쌍한테 6.2이닝 실점, 7이닝 무실점, 9이닝 실점, 6.2이닝 실점, 5이닝 실점 이런 식으로 화쌍한테는 매번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길래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정배 메리트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문제는 역시나 또 켄자에 빠따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지금 화싹도 얘네들 초반에 막 홈런 같은 거 뻥뻥 치고 그럴 때보다는 뭐 좋은 면모는 아니지만은 지금 상태의 켄자 빠따? 지금 이제 바위주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 오히려 마이켈 가르시아 이런 애들이 괜찮은데 이스벨이나 지금 켄자도 주축차들이 좋은 그런 퍼포먼스는 아닌지라서 약간 좀 걱정이 있는 경기긴 한데 일단은 세스 로고 자체는 그래도 여태까지 뭐 올 시즌 초반 스타트라든지 화사한테도 강한 면모가 있었다. 그런 것들 생각해주시면 그냥 뭐 정배로 보는 게 나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은 콜로라도 대 샌디에고 경기인데 뭐 이거는 일단은 랜디 바스케스 작년부터 잘했습니다. 예, 작년에가 특히 이제 좀 많이 살아났던 시즌이었어요. 얘도 좀 볼넷 리스크나 이런 게 있지만 어쨌든 싱커 같은 거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딱 작년부터 샌디에고에 안착해서는 좋은 면모를 보여준다. 내일 딱히 뭐 콜로라도도 그 쿠어스필드도 아니고 얘는 쿠어스필드에서도 작년 아마 못하지 않았을걸요? 기록으로는 4.30? 6경기 29.1이닝 동안 4.30 뭐 이렇게 나오네요. 이닝 같은 거는 그래도 적당히 먹었고 피홈런이 좀 있던 거 그런 게 좀 리스크가 되는 것 같기는 하네. 어쨌든 제 관점에서는 그렇게 못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올 시즌의 폼은 작년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생각이 있고 콜로라도는 원래 이게 아마 오프너를 쓴다든지 아마 체이스 돌랜더를 쓸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나왔었는데 근데 체이스 돌랜더 공은 좋지만 콜로라도에서도 꽤나 상위 유망주지만은 얘도 이제 쿠어스필드라서 어쩔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좀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작년에 원정 성적이 좋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이거는 뭐 팀의 체급? 근데 이상하게도 콜로라도가 이번에 막 휴스턴 상대로도 빠따로 아주 뭐 제압을 한다든지 우려했던 것보다는 콜로라도 빠따가 그렇게 바닥은 아니더라고요. 작년 생각하면 콜로라도가
얘네는 쿠어스필드를 쓰는데도 오피스가 최하위권이었다. 홈발도 못 살린 셈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홈발은 좀 살리고 있는 면모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휴스턴을 수입을 해버렸으니까 휴스턴은 그 전까지 빠따가 아주 리그 전체 오피스 1등 막 이랬었는데 그런 팀들까지 뭐 수입을 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뭐 콜로라도 뭐 얕잡아볼 건 아니지만은 최근에는 샌디에고도 빠따 폼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잖아요. 일단 선발도 저는 바스케스 정도면은 내보일 만한 선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일단은 샌디 쪽으로 저는 우세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역시나 상대가 콜로라도다 보니까 배당이 굉장히 안 나오는데 콜로라도 여태 좀 빠따 폼 같은 거 예상외로 아주 뭐 바닥까지는 아니더라. 원정일 때도 저번에 토론토한테 엄청 잘 친 적이 있었었죠.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뭔가 좀 쉽게 보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네요.